그리고 이걸 또 말로 했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장남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녀들한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삼아봤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상속소송에서 미리 준비하면 이기는 마법 같은 자료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게 마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속소송에서 보면 자료가 없어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형제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 계실 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부모님 계실 때 만들어야 하는 자료, 세 번째는 부모님 사망 이후에 만들어야 하는 자료, 네 번째는 미리 준비하면 이긴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계실 때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속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재산을 나누는 거고, 미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계산하는 거고. 그런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의 의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료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안 해주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모님이 뭐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자료를 못 만드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억이 확실하시면 사실 확인서나 이런 걸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자료가 되거든요. 부모님이 적어 놓은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내가 뭐뭐를 줬다라고 적어놓은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는 기존의 상속인별로 특별 수익이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계실 때 그걸 확인시켜 놓으면 합의하기도 쉽습니다. 자녀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고도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모님 계실 때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용증입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졌는데 그게 증여인지 빌려준 건지 이게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드리거나 빌릴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라. 그리고 차용증에다가 이자 얼마로 할 건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 조건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하든지 공증도 받아놔라. 그래야 자료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 재산이 이동이 있는데,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가 애매한 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면은 매매 계약서를 쓰라는 거죠. 매매 계약서 써야 매매인 줄 아는 거지, 이게 부동산이 갔는데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 애매한데 본인은 이게 매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인정받기가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라면은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시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30%까지는 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통장에 넣어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고, 그 다음에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등기를 하라는 거죠. 이래서 명확하게 해놔야 나중에 싸움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증여는 아니잖아요. 특별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금을 드릴 때 현금을 쓰시라고 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증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잠깐 맡아갖고 계시라고 현금을 보관해 달라고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증을 쓰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막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쯤 돌려줄 예정이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 통장에서 돈이 오고 갔어도 그게 증여가 아닌 거죠. 만약에 자녀한테 돈이 왔어. 그럼 부모님한테 증여. 그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갔어. 그럼 또 증여. 그럼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맡길 때는 현금 보관증을 쓰고, 그 다음에 언제 돌려주겠다는 반환 의무도 명확하게 해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여분 자료 만들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기도 하고 돈도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자료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기여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재산을 형성했다, 그 다음에 유지시켰다, 증가했다는 데 대한 자료인데 그럼 부모님하고 공동으로 매입을 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뭐 70% 되고 자기가 30%를 냈다. 이거 있으면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공동으로 매입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 50대 50으로 투자했다. 이거 명확하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실 때 내가 사업을 참여했다. 투자금의 30%를 내가 냈다. 그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계약서 같은 걸 정확하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내 기여다. 이게 내가 돈 들어간 거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투자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가져야 된다.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관한 자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 부양을 했다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특별 부양을 했으면 부모님이 써서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처남이 나한테 어떤 기여를 했다. 뭐 매월 얼마씩을 내가 보내서 생활비나 이런 걸로 썼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병원에 갈 때 얘가 병원비 같은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서 했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얘가 간병비를 내고 뭐 해줬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서면을 써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해줘. 그러니까 자녀한테서 부모님한테 돈이 가더라도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야지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현금 왔다 갔다 한 거는 나중에 주장을 해도 사실상은 자료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뭐 간병 일지 같은 거, 간병인들도 사실 확인서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간병비를 뭐 둘째 아들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확인서가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사망 이후에 만들어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누자. 내용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간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자를 그럼 뭐 생기게 되면 누가 한다든지 세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를 상속인 간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두로도 예를 들어 약속할 수가 있는데 부두로 약속한 거를 다 문서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는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잘못된 약정 내용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상속 부동산을 일단 뭐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장남 앞으로 등기를 일단 했다가 이게 가격이 오르면 우리 팔아서 나누자. 구두 합의를 하는 수가 있는데 장남 한 사람 명의로 해야 세금이 절약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형제들을 좀 혼란시키는 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나누자. 언제 판다는 게 없잖아요. 그 팔자 그러면 가격이 아직 안 올랐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말로 했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장남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녀들한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삼아봤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 사망 이후에 만드는 자료, 상속인들 간의 합의 내용은 무조건 문서로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하면 이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이 자료를 꼼꼼하게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적어 놓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 줬다. 통장에도 적어 놔요. 이게 누구의 외국 갈 때 뭐 유학 비용이다. 누구 결혼할 때 얼마 줬다. 다 작성을 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활용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다 이제 자료를 작성해 놨잖아요. 그래 뭐 금고 같은 데 넣어 놨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가까이 있던 형제가 다 없애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 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 남겨놓고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는 다 없애버립니다. 자료가 있다는 걸 아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료가 다 없어졌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실 때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 부모님도 건강하실 때 뭐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그 다음에 가계부, 일기 이런 거를 다 확보를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다 찍어 놓고 그래서 형제들도 다 알게. 근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메모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도 있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지. 그러면은 자료가 거의 완벽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럼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부모님이 쓰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오래돼서 지금 통장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또 하나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어떤 그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쓰시면 됩니다.
쓰셔가지고 공증을 받든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글씨로 직접 쓰시면은 나중에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잘 뭐 모르는 게 있겠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을 무조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요새 전문가들이 상담을 잘 해주거든요. 변호사들, 세무사들 찾아가셔가지고 이 자료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 다음에 내가 합의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리고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냐, 이런 거를 미리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나중에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미리 확보하니까 소송에서도 무조건 원하는 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이제 박탈하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요. 이때 어떤 서류가 있으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박탈할 수 있을지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